글쎄요, 이 시국에서 이분의 목소리는 항상 여러 가지 의미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전유옥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연말 마무리 잘 하고 계신데 책 뭐 네. 사정은 어떻습니까? 잘 뭐 제가 매우 어렵게 쓴 책이니까요. 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저 역시 이 책이 세상에 이제 나와서 인쇄돼서 읽힐 수 있다는 거에 네.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복잡한 생각을 하네요. 네. 저희가 이제 앞서 올해 사자성어, 군주, 네. 민수, 사실 저는 이 사자성어가 좀 생소한데 네. 백성이 화가 나면 임금도 이렇게 뒤집을 수 있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네. 동의하세요? 어떻게 보셨어요? 동의하죠. 정치권에서는 뭐 아무리 큰 배가 있더라도 하루 아침에 민심이 그 배를 뒤집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정말 다사다난했던 해가 아니라 아주 다난했던 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로소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 됐다는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올해가. 저희 지금 앉아서 스튜디오에 들어오시기 전에 전유옥 전 의원님도 네. 저희랑 저 친박단체 네. 박사모 회원들의 집회 보셨잖아요. 네, 무슨 관심- 느낌 좀 드십니까? 그분들도 이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박사모 단체에서는 지금 대한민국과 박근혜 대통령을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정말 6.25에 참전했고 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그 수많은 분들이 지키고자 했던 대한민국과 이 나라의 법치를 훼손한 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강렬한 첫사랑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그 박사모 분들에게 애국심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커다란 애국심으로 돌아가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전유옥 전 의원님 관련 기사하고 뭐 예전에도 뵀던 적이 있었지만 네. 4년 동안의 공백 기간에 박사모 회원들에게 뭐 여러 위협도 당했다는 얘기도 제가 얼핏 들었었거든요. 뭐 단순히 박사모 회원뿐만 아니라 뭐 정부 쪽으로서도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겪었고, 그렇지만은 저는 제가 감내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권의 책을 제가 낸 거는 기억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이 대단한 일을 겪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망각하게 되는데 우리의 이 참담한 실수를 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써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통해서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어제 저희 채널A가 이제 단독 보도를 한 게 99년으로 네. 이제 먼 세월이 이제 거슬러 올라갔을 네. 때 박근혜 대통령이 막 정치에 입문했을 때 네, 저도 최순실 봤어요. 씨는 그냥 뭐 유치원 뭐 부원장 정도 했을 네. 때 두 사람의 대화를 저희가 공개를 했는데 네. 특징이 그랬어요. 최순실 씨 아무리 뭐 대통령에게 의원님이라고 부르지만 중간중간에 말 다 자르고요. 네.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다 했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미 이제 최순실 씨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좀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 이런 사람이 일단은 있었습니까? 그 박근혜라는 그 정치인에 앞서서 박근혜라는 한 여성, 한 인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최순실 씨일 거예요. 네. 그 동생이나 뭐 남동생도 아니고. 동시에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영국을 방문했을 때 하룻밤 묵었던 호텔의 그 화장대와 뭐 이런 것이 이제 얘기 언론에 나왔잖아요. 네. 저는 그걸 보고 참 참담했습니다. 저건 대통령의 방이 아니에요. 외국을 방문한 대통령의 방에는 많은 서류 뭉치와 또 대통령의 그 메모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저것은 대통령 역할을 맡은 여배우의 방이 아닌가. 여배우의 방이었다. 네, 저는 이렇게 너무 생각합니다. 세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역할을 했을 뿐이죠. 그렇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리고 최순실 씨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배우였던 박근혜라는 정치인을 잘 움직이고 연출지도 또는 연기지도까지 했던 감독이자 제작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어저께 그 보도를 보면서 저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아마 지금은 더 심했겠죠. 1999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벌써 17년 전이니까 네. 그 이후에는 더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순실 감독이 박근혜 대통령 여배우 뭐 이렇게 저희가 얘기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님 일단 주장이시니까 그거가 더 공고화됐을 수 있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어제 나왔던 보도로는 최종적으로 인사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5명을 뽑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순실이 최종적인 낙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했으니까 정호성 비서관이 그렇게 얘기했겠죠. 네. 그리고 자기 입으로 또 그 증거로서 나온 건데
대통령은 최종적인 결정권자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고 최순실 씨였다면은 지금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 역할을 했던 배우였다고 하는 것보다도 더 심한 말은 최순실 씨가 대통령이었다는 말이겠죠. 근데 최종적인 인사 결정권자는 우리나라 헌법에 박근혜 대통령이었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거를 대통령이 스스로를 방기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우파이고 어떻게 대통령이 보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보수는 인치가 아니라 법치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치가 아니다 법치다. 네. 17년 전 얘기보다 다시 오늘 얘기로 돌아볼게요. 왜냐하면 의원님 저 대통령이 낸 탄핵 답변서 꼼꼼히 한번 보셨어요? 네, 꼼꼼히 봤습니다. 무슨 생각이 좀 드시던가요? 일단은 대통령이 이론도 같이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최순실이 관여한 거는 1% 미만이다. 네. 그 1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내놓을 정도로 절박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으로서의 격이나 또는 대통령의 그 자리 이런 것을 지키려는 것보다는 구속은 면해야겠다는 그런 아주 절박한 심정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변호인단에서 이제 그것을 작성을 했을 텐데 아마 이제 심도 깊게 서로 이제 의논을 했을 텐데 변호인단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이 거기에 행간에 묻어납니다. 말하자면은 즉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를 성립하는 것에 변호인단 자체가 자신 없는 그런 어투라든가 그런 글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고 나서 제가 이 정도인데 왜 이런 답변서를 내며 좀 더 품위 있고 아름다운 이 추악한 추문 속에서 적어도 금도는 없는 결말을 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최순실의 국정 영향이 1% 미만이었다.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박근혜 대통령은 뭐 최순실이란 사람은 나랑 눈도 못 마주치는 사람이다. 혹은 또 박지만 씨의 측근은 뭐 박 대통령이 최순실을 식모 정도, 예를 들면 뭐 한여 정도로 네. 생각을 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실제 박 대통령은 최순실 씨 그렇게 생각한 거 맞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봐요. 뭐 서양 속담에도 왕을 존경하는 시종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아마 정치 권력을 얻기 위한 공생 관계, 정말 이 동지 관계, 그 네. 좋게 말하면 그런 관계였을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흔히 이제 최순실에 대해서 그 답변서에서는 말하자면 이제 서양식으로 이제 뭐 키친 뭐 어쩌고 네. 저쩌고 이런 말도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미국 대통령이 허물없는 친구들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정말 세간의 순수하고 솔직한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키친 캐비넷이요. 근데 키친 캐비넷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첫째 식사도 하지 않았고 아마 시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식사를 같이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그 키친 캐비넷에 있던 친구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면 끝이었습니다. 네. 어떤 이해관계 그리고 이익도 취한 적이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있을 수 없는. 근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군을 고르고 네. 최순실 씨가 인사를 낙점했다는 오늘 동아일보 일면 보도도 있는데 그것도 그러면 그 한 묶음 속에서도 의원님 봤을 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연설문을 최순실 씨가 고쳐줬다.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5명을 박근혜 대통령이 낙점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어떠냐고 찍어달라고 한 거. 연설문 수정을 부탁한 거하고 똑같은 일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이지만요. 그러니까는 그 녹취록에 보면 뭐 최순실 씨가 이제 예전에 뭐 이렇게 뭐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순실 씨가 그런 정도의 판단을 할 만한 자기가 믿을 만한 뭐 그런 사람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걸까요? 그런 거는 아마 우리가 최순실은 그 아버지한테서 거의 그 마스터 클래스를 이 졸업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태민으로부터 나라 돈을 어떻게 빼먹으며 또 박근혜라는 엄청난 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아마 철저하게 배웠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하면서 또는 이 아시아의 지도자가 될 거라고 막 이렇게 얼르면서 결국은 박근혜라는 한 여성이자 정치인의 머리와
모든 것을 장악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신변의 모든 것을.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는 이것이 자기의 말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은 아마 며칠 전에 최순실이 슬쩍 이제 짚어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 맞습니다. 어쩜 그렇게 훌륭한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관계였겠죠. 저희가 중간중간 이제 박사모의 친박단체 집회를 보면서 네. 의원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어제 채널A 단독 보도 하나 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호칭도 하지 못하고 존댓말을 쓰며 깍듯하게 했다라는 건데 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 말고도 네. 보통 사람들에게도 이제 존댓말에서 깍듯하게 하는 경우는 있잖아요.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어렸을 때부터 있으면서 이 몸에 밴 매너라고 생각합니다. 몸에 밴 매너긴 한데 호칭이 예를 들면 뭐 최순실 씨, 순실아 뭐 이렇게는 통상적으로 좀 40년씩인데.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 둘의 관계는 이 자리에서 참 얘기하기도 뭐할 정도로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뭐 피보다 진한 물이라는 말을 박지만 씨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은 글쎄 피나 물을 떠나가지고 저는 일체화된 동질화된 하나의 그 쌍둥이 형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쌍둥이 그 자매라고도. 쌍둥이 자매. 자매다. 네. 그렇지만 거기에서의 모든 그 머릿속은 아마 최순실이 차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는 말씀 못 하시는 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그 사람의 특수 관계니까 관계는 예. 매우 사적인 관계까지도 깊이 이렇게 엮여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단독 보도에 호칭 못 하고 뭐 존댓말 네. 쓰는 거야. 원래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다고 치면 무슨 말을 할 때 본인 스스로 말을 끊고 바로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도 그 정호성 전 비서관의 통화 내용 비밀 녹취 거기 다 있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녹취에서는 두 사람의 남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호칭을 안 불렀던 것 같고 아마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 두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떤 호칭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호칭이 뭐 그러니까 누가 한 명이 듣지 않으면 호칭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네, 네. 네. 자, 지금 이제 뭐 오늘도 지금 보면 저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입장과 그렇지 않은 입장이 뭐 대립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새누리당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지금 유승민 의원이나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도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비토를 하면서 지금 네. 이제 당을 깨고 지금 나간단 말이에요. 네. 그들에게는 잘못이 없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 그 나라보다는 권력을 더 사랑했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요? 그 두 분 다요. 김무성, 유승민 두 사람 다요. 네, 왜냐하면은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저보다도 더 오랜 시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걸 그 두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박근혜라는 한 인기 스타 정치인을 앞세워서 그 뒤에서 자신들이 얻게 될 권력에 대해서 더 무게를 둔 거죠. 그거를 정치는 권력을 쫓는 동물이니까 그걸 비난할 수는 없겠다. 뭐 이런 말도 있겠지만 네. 저는 그래도 나라와 국민을 더 생각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한 몸을 희생한다 하더라도. 아 물론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두 사람 다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과 어느 정도 시점에선 멀리한 사람들이고 네. 지금 청문회 보면 최순실 씨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저 두 분도 다 저 정도 얘기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최순실은 몰랐다 하더라도 정윤회는 확실하게 알았던 분들이죠. 그러면 정윤회하고 최순실은 부부였어요.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2012년 그 대선 때 예. 2011년이 이제 12월인데 그때 대선 때 절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는 말았어야죠. 근데 그 두 분들이 했던 말을 제가 이렇게 다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근데 그 두 분을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슴이 아팠다. 네, 이 나라의 국민들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요. 자기 한 몸 희생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기 한 몸 국회의원 뺏지 않다면 되는 거고요. 근데 가짜 보수는 없어야 되고 진짜 보수로 이제 저 개혁 보수 신당 네. 만들어서 네. 하면 네. 그래도 지금 뭐 화면에 보시는 친박단체와는 별개로 그분들은 이제 보수를 결집시켜서 분명히 반기문 총장이 누구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동력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이제는 정말 내 한 몸 희생하신다는 자세로 네. 정말로 스스로부터 개혁하고 스스로부터 아주 반성하면서 정치를 하시면은 뭐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얼마나 반성하느냐가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의 마음도 움직이겠죠. 네. 물어보고 여쭤보고 싶은 게 참 네. 많은데 저희 또 움직이는 상황이 많아서 전혁 전 의원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